안녕하세요. 대수교육평가연구소장 김현진입니다. 서울대가 이제 2023학년도 지금 1학년, 현재 이 2020년 기준으로 1학년들 대상으로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형 계획안은 아니고 예고를 해서 전체적인 틀 자체를 맞춘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짧게, 빠르게 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어떤 건가라는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10월 28일 날 발표한 요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선은 이 부분이 있어요. 교과 이수 기준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기준이라는 거는 요런 정도의 교과는 반드시 이수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교과 이수 기준 1이 있고 2가 있어요. 그래서 1을 보면 여기 있는 대로 또는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회 중에 세 과목, 과학 중에 세 과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사회 중에 두 과목, 그리고 과학 중에 네 과목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전 모집단이 공통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에 한 과목을 꼭 한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가 이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수 기준을 네, 따르는 뭐 아주 형식적인 점수가 있지는 않지만 평가의 아주 기준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생각하는데, 문제는 교과 이수 기준 2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가 조금 더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이 이제 두 개 교과군에서 이제 충족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의 학생이 수학과 과학의 조합이거나 수학과 사회의 조합에서 이걸 맞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학은 일반 선택 4과목이나 또는 일반 선택 3과목과 진로 선택 1과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뭐 이렇게 사회 과학에서 또는 사회에서 그 부분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복잡한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제에서 이 두 개를 다 맞추는 전제에서 과학은 최소 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 과목 이상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저는 문과 계열로 갈 건데요. 인문 계열로 갈 건데요. 해도 사회 세 과목과 과학 세 과목을 이수해야 된다는 교과 이수 기준 첫 번째를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세 과목 이상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자연 계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2학년 올라가서 선택 과목 할 때 다섯 과목 이상,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을 합쳐서 다섯 과목 이상의 과학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섯 과목 이상의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두 과목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에서 아주 중요한 게 사실은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요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회는 최소 두 과목 이상, 그러니까 인문 계열로 가더라도 자연 계열로 가더라도 사회는 일반 선택 두 과목 이상을 이제 두 과목 이상의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한데, 인문 계열로 희망을 하는 친구들은 네 과목 이상의 사회 과목을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은 최소 한 과목이 돼야 된다. 그 최소 한 과목 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대부분의 친구가 수학과 과학이나 수학과 사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학은 어떻게 되냐? 수학 부분은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밑에 지금 나와 있죠. 옆에 여기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일반 선택 과목 세 과목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 계열로 가고자 한다. 수학, 수원, 수투 확통을 하고 그럼 세 과목 하는 거죠. 확통을 하고 뭐 경제 수학을 하거나 수학 과제 탐구를 하거나, 그래서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계열이다. 자연계열로 가고 싶다. 그러면 수원, 수투, 확통, 미적분을 다 하는 방법도 있고, 수원, 수투의 미적분을 하고 뭐 기하를 하거나 실용수학을 하거나 이런 식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 3개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 하나를 하거나 일반 선택 과목 4개를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안 하거나, 뭐 이 구조가 교과 이수 기준을 준수하는 거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교과 관련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정시에 교과 평가가 생겨요. 교과 평가가 생기는데 그 교과 평가 방법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가 항목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 평가 항목이 과목 이수 내용 그리고 교과 성취도
그리고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을 본다. 그래서 과목 이수 내용은 어디서 볼 거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영역에서의 교과 이수 현황을 볼 거고, 교과 성취도는 그 학업 성적을 볼 거다. 그리고 교과 학업 수행 내용은 세특을 볼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를 지금 어떤 평가를 피해야 되냐면 등급별 점수에 따르는 단순한 정량 평가 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를 명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학종의 평가 방식을 가져와서 정시에도 쓰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등급별 1등급은 몇 점, 2등급 몇 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서울대가 이거 발표하면서 이제 예시를 들어줬는데 이 예시에 보면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A등급의 평가 사례라고 해서 예시를 들었어요. 공대 지원자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에 2과목 이상을 선택해서 이수했다. 그러니까 뭐 물리학2라든지 화학2라든지 기하라든지 이런 거에서 2과목 이상, 그러니까 2과목 이상이니까 2과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과목 이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1, 2등급을 받았다거나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A를 받았다. 이게 교과 성취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 성취도가 저런 교과 성취도를 보였다거나 근데 세부능력 특기 사항을 봤더니 학업 수행 내용도 굉장히 우수하더라. 그러면 A를 줄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학생을 2명의 독립적인 평가자가 독립평가를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A도 있을 수 있고, B도 있을 수 있고, 뭐, B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C도 있을 수 있고, 뭐, C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점수를 얼마 줄 거다라는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1학년들이 2학년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자기의 진로와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발표된 그 내용의 초점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발표가 있었는데 그 발표들을 그래도 한번 보면 지역균형 전형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시 지역균형에. 일괄 전형을 지금 해왔는데 그걸 단계별 전형으로 바꾸고요. 단계별 전형으로 바꿀 때 1단계가 3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른쪽에 있는 지금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2단계에 해당하는 걸 그냥 일괄 전형으로 했는데 2023학년도부터는 서류평가를 통해서 1단계를 3배수로 뽑고 난 다음에 면접으로 30%가 들어가면서 결론을 내는 합격자를 산출하는 합격자를 내는 그런 구조로 옮겨간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최저도 완화가 됐는데 여기 이제 변경전 변경후가 있는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세계 2등급 이내, 세계 2등급 이내는 세계합 6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2등급 이내에서 세계합 7로 왔으니까 완화가 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화한 게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의 변화는 정시 모집에서 지역 균형이 생깁니다. 지역 균형은 학교장 추천 전형이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정시 모집도 지역 균형으로 되면 학교장 추천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졸업 예정자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정시에서의 지역 균형은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자도 가능하다. 그리고 고등학교별 2명인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부 모집 단위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부 모집 단위를 보여줬는데 사회과학대학에서도 정치외교나 경제나 인류만 있기 때문에 사회학과나 이런 학과들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자연과학대학도 지금 없죠. 농업생명대학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면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요 모집 단위들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구나. 이게 참 어렵네요. 요 모집 단위들만 한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반영을 하면서 일괄 전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가 40%가 들어가는데 교과 평가가 이게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듯이 단순한 정량 평가 방식이 아니라 그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A, B, C를 매겨서 나타내는 거다. 이수 현황이나 학업 성적이나 또는 세특에 나타나 있는 것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편차가 수능은 60점 만점이지만
15점의 편차가 나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40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10점의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에 45점과 30점씩이 각각 들어가서 나타나는 변화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앞단에 설명했던 게 사실 더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일반 전형의 변화가 있는,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괄 전형이었는데 이게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1단계가 수능 2배수로 뽑고 난 다음에 교과가 2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수능 2배수는 지금 현재처럼 반영 비율이랑 영역별 반영 비율이랑 감점 기준을 적용해서 표현준 총점, 그래서 뭐 4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의 구조가 보통은 되는데, 그 구조로 간 다음에 2단계에 가면 이걸 80%를 반영을 하는 것처럼 80점 만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80점 만점으로 바꿀 때 역시 지역균형, 정시모집 지역균형에서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 점수가 60점이 존재해서 편차가 20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지역균형은 15점의 편차가 났는데 이게 20점의 편차가 나고, 교과도 앞에는 10점의 편차가 났는데 여기는 5점의 편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능의 편차가 조금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의 변화도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게 지금 뭐 어떤 부분으로 결정되거나 아니면 지금 어떻게 뭔가 막 급하게 뭘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앞단에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에서의 그 선택,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선택에서 어떤 부분을 할 거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서울대가 밝혀놓은 대로 이게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4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 모집 인원이라든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4월에 발표가 될 건데, 지금 현재 발표를 한 거는 여러분이 너네가 아니고 여러분이 선택을 할 때, 특히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과목 선택을 할 때 가능하면 좀 진로와 연관지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게 다른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제 서울대 방식으로 점수 계산을 할 수 있는 대학이 그렇게 막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보편화되는 경향으로 갈 가능성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아직은 조금 좀 미약하지 않나,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단에서 이렇게 빠르게 제가 이제 넘어가느라고 했는데, 앞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일반 선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얘기로 받겠습니다. 안녕.